지금 TV를 풀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이제 패널들이 다 나와서 전문가들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 거냐라고 지금 대단히 이제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려는 거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우리 당 의원님들이 대외적으로 어떻게 홍보하겠느냐, 어떤 점들을 우리가 중심에 두겠느냐, 이 정무적 포인트에 대해서 좀 제가 몇 가지 중점적으로 4가지 중점 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방미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치도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는 정당처럼 정말 대통령의 해외 나면 정말 일이 안 되길 바라는 그런 구슬 긋는 정당처럼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어떤 표현을 쓰는가 하는 건 아마 의원님들께서 잘 아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물론 정부 쪽에서도 지금 입장이 다 정리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들도 다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이 점을 제가 4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 의원님들께서 이것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해서 2번째 국빈 방문이다. 이 외교 우전에 관한 점들을 강조해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다른 나라에서 정상이 올 때 어떤 대우를 해주는가 하는 거는 우리가 요구해도 안 되는 겁니다. 미국이 결국은 왜 국빈 방문을 했을까? 이걸 통해서 미국이 그 무엇인가 얻어낼 것이 있기 때문에 국빈 방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에 앞서서 진행된 것이 프랑스 대통령의 국빈 방문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 우리 대통령이 지금 국빈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나가서 이 문제를 홍보할 때 어느 지점에 좀 방점을 두었으면 좋겠는가 하면 프랑스와 우리를 비교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우리 국격이 G7뿐만 아니라 이제 프랑스의 지위에 지금 올라섰다. 프랑스가 어떤 나라냐? 전 세계적으로 G7은 당연하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고 그다음에 핵을 가지고 있고 프랑스가 유럽 통합을 주도하는 국가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 정치 흐름을 주도하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지금 일정하는 거 다 보십시오. 오히려 제가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에게 했던 그런 대우 이상으로 하고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미국이 지금 세계 전략을 편성하고 지금 세계를 다뤄 나가는 데서 우리 지위가 국제정치란 이 체스판에서 대한민국이란 이 말을 언제 어디다 어떻게 놓는가에 따라서 미국이 지금 제일 고심하고 있는 반도체 문제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의 흐름이 바뀔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렇게 대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지위가 이제 이 정도로 지금 올라섰습니다. 지금. 그래서 프랑스와 비교해서 이번 국빈 방문이라는 점을 좀 많이 강조해 주십사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째는요. 지금 패널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건 이번 방문에서 한미 지금 워싱턴 선언의 내용적인 측면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내용 이런 거 했다 저런 거 했다 다 하는데 우리는 어느 점을 좀 강조해야 되는가 하면 워싱턴 선언, 이 선언이라는 점에 방점을 둬야 됩니다. 선언. 왜 선언이라는 점에 방점을 두느냐. 이 국가 사이에 합의되는 합의, 또 다국적 무대에서 여러 가지 합의점들이 있는데 이걸 결과로 보고할 때 의하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공동선언, 공동 커뮤니케, 양국 정상의 언론 브리핑,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있는데 선언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이게 양국 간의 관계는 물론 국제 정세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갔을 때 이때 선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지난 시기에 선언 한번 보십시오. 세계인권 선언, 그다음에 카이라 선언,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을 그런 규정했던 뭐 포츠담 선언, 이런 어마어마한데 지금 선언이라고 쓰는데 제가 좀 아쉬운 점은 이런 겁니다. 이 선언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면 쓰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민주당이 대단히 집착을 가지고 있어요. 뭐 남북관계 해석을 해보려고 다 선언자 붙이지 않았습니까? 6.15 공동선언, 평양선언, 판문점 선언 이렇게 돼. 그래서 이 선언이라는 표현을 국가 간의 관계에서 발표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번에 한미 동맹관계 7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됐던 건데 이 개념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70년 만에 선언의 수준으로 올렸다.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앞으로 세계의 흐름과 관련되는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미국도 우리도 선언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선언 표현을 두 번째로 중시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번에 우리가 미국 간에 여러 가지 합의점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핵 문제에서 미국과 우리가 동등한 지위에서 서로 자기 조건을 교환하는 빅딜을 이루었습니다. 이번에. 우선 미국 측으로 본다면 첫 번째로 미국 의견지에서 보면 우리한테다가 핵 공유 계획을 운영 계획을 앞으로 공유하겠다. 이걸 미국이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라면 이제 언론들하고 나가서 이제 인터뷰도 해보면 아니 핵우산 뭐 이 이야기는 언제부터 듣던 이야기인데 아니 그거 핵우산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핵 계획 공유라는 게 이게 뭐 그리 대단한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핵 계획 공유라는 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문제점을 좀 부각시켜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 하면 미국이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은 지금까지 이 핵을 어떻게 쓸 거냐, 이 정보를 공유하고 실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딱 하나, 나토하고만 딱 했습니다. 예, 나토하고 하고 거기에 전술핵을 배치했는데 그 어느 특정 국가, 대한민국과 같은 이 특정 국가와는 앞으로 이 핵을 어떻게 쓸 것이냐라는 이 구체적인 정보로부터 시작해서 실행력을 공유하겠다, 계획을 공유하겠다는 표현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견지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답답한가 하면 우리 저 신원식 의원님도 계시고 한국의 의원님도 계시지만 우리한테 작계라는 게 있습니다. 작전 계획. 이게 말하자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할 때 군대와 이게 가상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며 한미가 어떻게 연합해서 이 전쟁을 이길 것이냐. 이게 작계인데 이 작계에서 핵심 사항이 뭐냐? 바로 미국의 핵이 어떻게 사용됐거나 북한이 핵을 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이 작계에 이 내용이 없습니다. 이 내용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있는 줄 아는데 왜? 이 작계라는 건 군 지휘관들까지 공유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핵 운영 계획을 공유한다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앞으로 많은 경우 미국이 시틀튼 절튼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공유하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한테다 정보를 오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대의 견지, 군인들의 견지에서는 우리 최고 군 지휘부가 이 작계를 매우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북한의 핵을 공격하면 우리도 핵을 맞바닥 미국이 써주겠다는데 이 정보 공유가 뭘 그렇게 중요한 거냐 이렇게 되는데 이하면 우리가 이런 걸 한번 가상해 봅시다. 자, 미국 비완비 핵전략 폭격기가 들어와서 위협을 가고 이제 나가다가 하다가 가령 사고 나서 떨어졌는데 열어보니까 핵이 없어요. 이라면. 그러면 이게 뭐냐? 이 가짜 안에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핵전략 자산의 전개 공유에서 정보 공유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부각시켜 주면 좋겠고 다음 우리 쪽에서는 뭘 약속했는가 하면 이거 NPT 문제를 우리가 약속했습니다. 일각에서 오늘 아침에 일부 언론들은 왜 이거 모호한 영역으로 남겨야 될 부분을 왜 우리가 합의해 줬느냐 뭐 이런 일각의 주장도 있는데 이게 핵 문제에서 처음으로 미국이 이제는 우리 보고 야 너네 자체 핵무장 안 하겠다는 거 말로만 하지 말고 좀 제발 이렇게 글로 좀 남겨다오. 이 정도까지 왔다는 건 뭘 의미하냐. 역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국민의 여론, 자체 핵무장 여론 이거에 대해서 미국이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예. 네. 결국은 이게 이 부분만 좀 주십시오. 결국은 이게 대단히 지금 의미 있는 일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북한 김정은 정권에게 대단히 심대한 타격이고 이게 위축입니다. 왜냐면요. 북한이 왜 저렇게 기를 쓰고 ICBM을 완성해서 미국에 보여주려고 하느냐. 이걸 완성하는 순간에 미국이 절대 핵을 쓰지 못한다. 이걸 북한은 완전히 신념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중요한 반증 자료로서 뭔가 하면 핵 사용 작전 계획도 없지 않느냐. 계획도 없는데 어떻게 쓴다고. 그러니까 이건 미국이 레토릭이고 핵우산은 실질적으로 벌어졌을 때 안 쓴다. 이겁니다. 북한의 주장은. 그런데 이번에 계획이 있으며 앞으로 향후 공유한다는 걸 처음으로 천명했기 때문에 북한이 이제는 대단히 긴장해질 겁니다. 야 이거 진짜 있네. 진짜 이러다가 이거 진짜 말로만 정권 종말이 아니라 진짜 쏘타가 완전히 김정은 정권 박살나겠구나. 그래서 이게 억제하는 데서는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마지막 이제 네 번은 예, 우리 대통령이 이번에 가서 세일즈 외교 정말 잘해서 저는 오늘 나가서 영업 1호 사원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영업 왕의
이제 칭호까지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가장 중요한 건 한미 협력이 첨단 반도체를 뛰어넘어서 우주까지 올라갑니다. 이제 땅에서의 협력이 아니라 하늘까지 이제 올라간다. 이 우주 문제를 좀 많이 강조해 주었으면 국민들에게 좀 더 아주 피부에 와닿는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